세월호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기술적 결함으로 연기됐습니다. 오는 7월 최종 인양까지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전남과학축전과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토요일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장성의 잔디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잔디 명품화 전략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도내 첫 진드기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환자는 최종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상태가 회복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선수 들기 작업이 2주 연기된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지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특조위의 인양 작업 바지선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탄 낚싯배가 중국 상하이 셀비지 인양 작업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특조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한 업체와 정부 측은 낚싯배를 향해 크레인까지 내리며 위협합니다. 바지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실지조사 공무수행 중입니다.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실지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특조위는 해양수산부의 거부 방침으로 끝내 바지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지선 위에는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부력재, 검은색 고무 폰툰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양의 첫 공정인 선수들기를 앞두고 선체 외부에 묶어놨던 부력재가 팽창하며 떨어지면서 일정이 2주 뒤로 연기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현재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승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수산부가 특조위나 유가족들에게 기술적 결함이 생긴 원인과 차후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는 2주 뒤 선수들기 현장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27명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팽목항과 참사의 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는 풍성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전남과학축전과 사생대회, 미스코리아 참가 미녀들의 플래시몹 행사 등이 잇따랐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표정을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8일째를 맞는 전남과학축전에 4만여 명의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모였습니다. 드론을 직접 날려보고 로봇을 조립해 조종도 해보고 천체 만원경을 들여다보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는 실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조종도 하니까 뭔가 새로웠어요. 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들도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는 반응들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는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주말에 나들이 하기도 참 좋았고요. 여수 오동도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동도에서 바라본 여수고항의 정경과 통배, 거북산의 용맹한 모습 등이 아마추어 화가들 각각의 시각으로 해석돼 화폭에 그려집니다. 광주 옛 도청 앞에서는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예선에 참가한 32명이 댄스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알리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시민들과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광주를 알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말 휴일. 비록 그리고 가끔 비까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서는 가족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들로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5.18 국립묘지에서 제11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문규현 신부를 시상했습니다. 문 신부는 용산 참사와 쌍용차,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는 이와 함께 윤상원 열사 등 들불 야학 운영자 7인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도 진행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나 골프장 건설이 줄면서 장성의 잔디 농가들이 판로 개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명품 잔디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잔디밭에서 잔디 출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놀림 서너 번으로 네모 반듯한 잔디판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의 6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장성 삼서면은 전국 최대 잔디 생산지입니다. 수익률이 벼농사보다 최소 2~3배 높다 보니 잔디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아졌는데 들쭉날쭉한 가격 탓에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평당 뭐 이렇게 만 원대 같은 게 뭐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올랐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골프장 건설 물량이 크게 줄고 대형 토목공사도 자취를 감춘 상황이어서 잔디 산업 자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디 생산 농가들은 고품질 잔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협업을 통해서 재배되기 시작한 슈퍼잔디 그린 에버는 관리비가 적게 들고 판매 가격은 서너 배가량 높다 보니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장성 초록과 장성 샛별이라는 이름의 신품종이 농가에 보급돼 고품질 우수 잔디 생산이 추진됩니다.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되고 빨리 회복되고 초록색이 그 푸른색이 이제 오래 더 길게 가게 그렇게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잔디 품질 등급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잔디를 팔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도내 첫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수에 사는 한 50대 여성이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이 여성이 이달 중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여수와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았으며 최종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상태가 회복돼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풀밭에 눕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겨 3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전반 36분 얻어낸 페널티킥을 정조국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고 윤보상 골키퍼가 골문을 잘 지켜 기분 좋은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승리로 승점 17점을 기록한 광주는 6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신고 어업의 경우 어업정지 20일과 해기사 면허 2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위반 행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과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낙지 금어기에 낙지를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21일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시군과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올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밭작물 경영체는 고흥 녹동농협 마늘, 해남 산이농협의 밀, 신안 임자농협 대파 등 6곳입니다. 이 경영체들에게는 오는 2017년까지 한 곳당 10억 원씩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을 잇는 교량의 명칭을 파령대교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적금 주민들과 향후 회원 100여 명은 오늘 파령대교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적금 영남 간 다리를 지명 표준화 편람에 따라 적금대교로 명명한 뒤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파령대교로 명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칭 변경을 위한 여수시의 이의 신청을 무시한 전라남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다리 명칭을 파령대교로 강행한다면 고흥군과의 이동 차단 등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시민단체들이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과 동사연, 순천 YMCA 등은 순천시에 시정 정책 토론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한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과
레이바이크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제출받은 청구서들을 토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이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과 광주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5월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5개의 길과 18개의 코스로 구성된 5월길을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5.18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릴레이 주먹밥 나눔 콘서트와 5월 고무신 그림 그리기,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인원수는 여전히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8% 늘었고 전남은 600여 명으로 5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환자 중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0.9%, 전남은 0.2%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